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자리로 옮긴다고 합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공약으로 기존 제왕적 대통령제의 뿌리인 청와대를 나와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요. 그리고 당선인이 되자 갑자기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용산에 있는 국방부 안에는 국방부, 합참, 한미연합사, 그 외에 국방시설본부, 국방조사본부 등등 다양한 국방부 내에 산하기관들이 존재하며 그 부지가 매우 넓습니다. 과거에는 용산 기지 내에 육군, 해군, 공군 3개군의 본부가 용산에 있었으며 1989년 용산 삼각지에서 충남 계룡대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윤 당선인은 갑자기 왜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옮긴다고 한 걸까요? 과연 문제는 없을까요? 먼저 긍정적인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개방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일 텐데요. 항상 베일에 감춰져 있던 청와대가 공원으로 개방되어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그곳은 아마 어마어마한 관광지가 되고 주변 개발 제한도 풀리게 되어 매우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용산 이전은 윤 당선인이 직접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국방부 건물 내에 기자실도 만들어서 대통령이 무조건 기자단을 하루에 한 번 이상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고 용산 국방부 내에 공원 조성을 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준다. 아주 좋은 생각이고 나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미군기지가 있는데 지금 완전히 오픈되지가 않았는데요. 미군기지도 공원화를 신속하게 조성해서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국민과 소통할 수 있게 한다 라고 하는데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과연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 중에 헛소리는 집어치우고 아니 이전 비용이 1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왜냐면 새로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국방부 건물 내에서 이전하는 수준이니 이 개수도 아니고 보수, 즉 뼈대만 남기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 정도 바꾸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리모델링 수준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고 EMP 방어시설 등 안보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EMP 방어시설이 엄청나게 하이테크놀로지 고도의 첨단 과학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두꺼운 콘크리트 벽에 EMP 방어 문짝을 설치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미 국방부에 있는 거 사용하는데 무슨 추가 비용이 1조 원? 그냥 내부 안의 집기들이나 대통령이 지휘할 수 있을 정도의 리모델링을 하는 수준이 되겠죠. 그리고 EMP 공격이 발생하면 내부의 전자기기들이야 무사하겠지만 내부에 있는 기기들이 먹통이 돼서 어차피 통제력을 잃는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아무튼 이게 이전이지 신축 건물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은 너무 터무니없는 말이고 민주당 쪽에서 안보 타령을 하는데 아니 무슨 안보 타령? 남북 연락사무소 박살나고 최근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연속으로 천안함 관련 망언을 하는데 안보 타령?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걱정되는 건 바로 이전 속도입니다. 분명 북한은 도발을 할 것이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런데 지금 딱 5월 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분명히 북한은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만약에 우리 군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미흡한 대응을 한다면 안보 공백, 구멍난 안보 무능 대통령 프레임에 스스로 들어가는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국방부와 합참이라는 조직이 수십 년간 있었던 자리를 이동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요구되며 이동 후에도 수많은 워게임을 통해서 우리 군의 공백을 보충해 나아가야 하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고 약 한 달 반 만에 이사를 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라고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용산 국방부 앞은 길이 좁은 편인데 교통 체증이 벌써부터 어지럽습니다. 또한 용산 국방부 맞은편 전쟁기념관의 광장은 앞으로 시위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이 매우 큰 결단이고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점 존중하고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정할 때 분명 군 출신 인사들이 엄청난 추천과 권유가 있었을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당시 병사 봉급 200만원이라는 선거 공약을 걸고 흔히 말하는 이대남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
이러한 군과 관련된 조언을 하는 장군 출신들의 참모 혹은 조력자가 있었을 겁니다. 장군 선배님들은 후배 군인들 당직 근무수당, 초과 근무수당 등등 각종 근무수당은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고 길게는 10년, 몇 년 동안 수정한다고 말만 올려줄 거라 말만 하고 기껏해야 5,000원에서 만원, 만원에서 2만원 올려주고 생색내시면서 표 받으려고 병사 봉급 200만원은 추진하자고 이야기하셨다고 생각을 하니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대한민국 군은 현재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현재 군에 남아있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군에 남아있으면 바보다, 병신이다, 똑똑한 사람들은 전역한다 등등 아무도 군에 남아있으려 하지 않은데 지금 안보의 중요성을 외치고 주적은 북한이다, 병사 봉급 200만원이라고 외칠 때 이러한 군 조직이 병들어간 것은 외면한 우리 선배 장군님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너무나 아쉽습니다. 다가오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5월, 북한은 주도 면밀하게 지켜보고 도발을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따라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감히 도발할 수 없도록 철통 같은 경계태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성공적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ission complete.